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 취지를 살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현상을 많이 겪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평생 월세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평생 전세 살아라 이래도 욕을 먹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그러면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불로소득 싫으니까 자산 사지 말고 평생 노동해라. 그리고 대대손손 노동해라. 이러면 더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정작 제 진심을 담아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려가기가 어려우니까 화폐 가치도 내려갈 거고 자산에 베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면 또 욕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건 저도 이미 인정을 하는데 저는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 내면 안에 그래도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제가 좀 진심을 다해서 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딱 켰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월세 살아라, 뭐 전세로 살아라, 뭐 세입자로 살아라, 노동만 하다 끝나라 이런 얘기가 욕이 맞잖아요, 사실. 욕이 맞거든요. 왜냐면 우린 다 서로 알아요. 우리가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나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린 서로 너무 잘 알고요. 길 가다가다 포르쉐나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거 지나가면 타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인정 안 하려고 하시고 본인이 도덕적이고 뭐 뭔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도요. TV 키면은 못생긴 연예인한테는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은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 시간을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요새는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집을 사라는 말은 알겠다. 네 말은 알아듣겠는데 나는 돈이 없다. 얼마 전에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아파트 한 채 하는데 세금과 모든 비용 다 포함해서 400만 원 들였습니다. 여러분 400만 원 없으세요? 야, 4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시면 죄송한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하신 거잖아요.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갑자기 내가 가진 돈만으로 한 번에 살 수는 없어요. 기사가 자극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서울의 월급쟁이가 45년 동안 월급만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뭐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인구가 앞으로 떨어진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하나하나 조근조근 씹어보면은 사실 우리 현상과 안 맞지 않아요? 아파트는 정작 오르고 있고 전세가도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공부를 해보면 또 답변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통계란 건 100% 객관적이지 않아요. 인구는 35년도까지 늘고 줄기 시작할 건데 굉장히 느리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유입 속도는 거기에 계산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 아시겠지만 가구는 2045년도까지인가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고요.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금리 연체율이 기업보다 낮습니다. 빚을 아주 잘 갚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가 주택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던 말던 그런 지수가 올라가던 말던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집을 월세 전세를 구할 때나 매매를 구할 때 얼마나 부담을 안 갖고 구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부담이 없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주택이 없는 분이라면 내가 주택을 사면 안 되는 이유만 거기 탐닉하지 마시고 한번 눈을 뜨고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유명 연예인들 보시잖아요. 그죠? 유명 연예인들. 그 맨날 뭐 신문 기사에 뭐 나와요? 유명 연예인 요번에 청담동 어디에 신혼집 말이야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제 나오면은 무슨 청문회 나오면은 어디 집이 몇 채고 어딜 팔았고 어디 땅을 갖고 있고 이러면 또 욕을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 어디 살면 누가 요번에 공시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그러고 말잖아요. 이 모든 내용에 여러분이 간과하는 게 뭐예요?
그쵸? 잘 사는 사람은 집이 있다입니다. 이거는 거의 진리예요. 잘 사는 사람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스스로 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정말 없어요. 그런 분들의 가치관을 전 존중을 해요. 무시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잘 살길 원하면서 나는 돈 벌길 원하면서 정작 비트코인도 하고 도지코인도 하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하고 만나면 주식 오를 때는 친구들한테 한턱 쏘시던 분들이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산시장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면 그게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자산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산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자산이 뭐가 있죠?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먼저 사야 되는데 부동산을 사려면 겁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샀다가 가격 내려가는 것도 무섭지만 나중에 안 팔리잖아요. 그럼 생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실거래값만 봐도 이 아파트가 거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 해당 단지 부동산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집이 나중에 팔려요, 안 팔려요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생각보다 샀다가 못 팔게 될 확률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낮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어떤 주택의 개별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주택 자산의 투자를 시작하려면 아파트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알겠는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라는 거냐. 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많이 오를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갑자기 사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청약을 왜 받고 싶죠? 예전에 서울 주요 단지 다 미분양이었잖아요. 미분양이었어요. 고래힐, 뭐 경희공자이, 레미안 대치 팰리스, 마곡지구 싹 다 미분양이었거든요. 경기도권은 뭐 아예 아작이 났었고요. 그럼 그때 왜 안 샀습니까? 쌌는데.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못 맞추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비싼 것 때문에 욕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즉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정작 지금 집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오르지 않았으면 영영 눈을 감고 있을 테니까. 저는 과거 하우스푸어란 책을 읽고요. 시간을 많이 날렸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책을 탐닉을 하시면은 집을 사면은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모든 통계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저는 하우스푸어란 책을 읽은 다음부터 기사랑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본인의 의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이 어쨌건 자산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집을 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 건 당연히 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여러분 그 주사위 맞추기 놀이 있잖아요. 카지노에 가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짝이 나오고 짝이 나오고 짝이 나오고 짝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홀짝을 맞추는 게임인데 짝이 연달아 4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잘 알죠. 야, 인간적으로 홀이 나올 때가 됐어. 이게 뭐가 맞습니까 지금? 뭐가 인간적인데요? 주사위가 인간입니까? 여러분 자산시장은 인간이 아니에요. 짝이 4번 나온 다음에 짝이 또 나와도 돼요. 5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내가 짝이 4번 나오는 바람에 돈을 여기다 꼬라 박았어요. 그러면 그 보상심리의 베팅을 늘리면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짝이 4번 나왔다고 내가 맞췄다는 이유로 내가 신같이 여겨져요. 내가 미래를 맞추는 것 같아. 그래서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그럼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태까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새로운 베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밖에 나가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웃긴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아파트를 어떻게 400만 원에 샀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파트를 1억 5천에 샀는데 전세를 1억 6천에 놓은 겁니다. 어쨌건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그것은 시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전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주택이 없으시다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만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전세나 월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밖에 나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어차피 만기는 다가올 테니까요. 갱신권만 믿고 있지 말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만약에 월세나 전세가 내가 1년 후에 고생을 하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월세나 전세 때문에 나중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공부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월세 전세가 이상하게 줄어들거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호가를 높이고 있지? 집주인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집주인들의 행동 패턴이 나올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 주택이 내려갈 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집을 사고 전세가 안 나가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빵꾸가 나서 집을 던지는 사람이 한둘 쌓이면서 폭락하는 지역이 나왔었습니다. 지방 소도시가 그랬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집주인이라고 해봤자 명의의 한 줄 이름만 들어갈 뿐 집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그 공간은 쓰레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 수요가 있을 경우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전세 수요자인데 그런 집을 구할 때 전세 가격이 마구 올라가고 있다면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매도자 또는 임대자, 우위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되는 게 좋을까요? 임대인이 되는 게 좋을까요? 임대인이 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100% 가격을 올립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서로 사겠대요. 그럼 싸게 팝니까? 비싸게 팝니까? 비싸게 팔죠. 그럼 여러분 제발 네이버 쳐서 전세 넘치던데? 호갱노노 쳐보니까 전세가 내려갔던데? 네이버 치니까 매매 넘쳐나던데? 라는 생각 마시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거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앞으로 여러분 거주 형태에 있어서 지금 내가 유리한 상황인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지 한 번만 나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내가 나갔는데 전세 그냥 살면 될 것 같아. 월세?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케이. 오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갔는데 살고 있는 지역에 야, 내가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랑 월세 전세 때문에 고생을 한번 하겠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거는 집 가진 사람이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매매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왜냐?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고 거래가 많아야 전세 물건이 늘어나거든요. 전세랑 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내가 실거주할 사람이 주로 집을 사는다는 거지 여윳돈으로 투자하려고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나마 실거주할 사람은 집을 사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전세가가 왜 올라갈까요? 네,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매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 실생활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돈을 벌든 말든 알 바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월세 전세로 살고 있다면 나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짧은 식견에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임차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집 주인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집 한 채를 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폭락한다 내려간다는 분들 비난할 마음 전혀 없고요. 그분들의 멋진 거시경제 이론 뭐 존중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나 봅니다. 근데 저는 시장에서 발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세난 그리고 매매 물건의 부족은 제가 봤을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론이 맞다. 제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요. 6개월, 12개월 후에 판단해 주세요. 결과로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면 내가 전세를 구하기 어떨지 매매를 구하기 어떨지 알게 되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론 싸움 해봤자 우리가 워렌 버핏입니까? 우리가 피터 린치예요? 우리 주제를 좀 합시다. 우리 미래 못 맞추잖아요.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구독자가 늘고 많은 분들이 왜 시청해 주는지 아세요? 전 제가 얘기한 게 현실로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게 현실에 하나도 안 맞는 분들이 더 많은 응원을 받고 있죠. 왜?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그래도 상관없다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말릴 길이 없으니까요. 제 영상을 듣고 아주 단 한두 분이라도
내가 전월세 살고 있다면 좀 한번 나가서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